우리나라 영공의 안전을 책임질 국산 4.5세대 전투기 KF-X의 시제기가 점차 완성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연말까지 시제기 생산을 목표로 열심히 당금질하고 있는 중인데요. 단군일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KF-X 사업은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이 소요되고요. 120대를 생산하는 데에 10조 원이 소요되는 토탈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시제기 제작에 들어간 KF-X는요, 약 1년여의 제작 과정을 거쳐서 곧 시제기 완성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완벽한 스텔스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대가 아닌 4.5세대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치 F-22 랩터를 연상하게 하는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스텔스 성능 추가를 위한 스텔스 필름이 개발되는 등 RCS, 즉 레이더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돋보입니다. KF-X의 RCS 면적, 즉 레이더 피탄 면적은 0.5제곱미터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FA-18EF 기종이라든지 혹은 프랑스 라팔 전투기 등은 1제곱미터로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F-15, 지금 우리 주력 기종이죠. F-15K의 경우에는 25제곱미터로 잡힌다고 해요. 우리가 도입한 스텔스기인 F-35 같은 경우에는 0.005제곱미터로 탐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타 전투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피탄 면적이 꽤 적은 편에 속하는 전투기라는 거예요. 게다가 KF-X는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과 각종 최첨단 장치로 무장함에 따라서 비스텔스 진영의 일반 전투기 중에서는 최강 스펙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노후된 북한 전투기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일 예정이고요. 게다가 중국 및 일본의 일반 전투기에 비해서도 절대 밀리지가 않는 동부가 최강의 일반 전투기 스펙을 갖출 것으로 보여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동북아의 공중전이 발생할 경우에 스텔스기인 F-35A가 먼저 출격을 해서 각국의 스텔스기를 상대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일반 전투기인 KF-X와 F-15K가 출격을 해서 F-35A를 전투 지원하는 형태의 전략을 펼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의 전략 입체화에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엔진과 같은 기초기술이 중요한 핵심 장비들은 미국의 장비들을 사용하지만 안에 탑재되는 첨단 장비들의 경우 상당 부분을 국내 개발 및 국산품 사용을 통해서 국산화 비중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점도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 군수업계에서도 절대 독자 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A사 레이더, 즉 능동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의 개발이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러한 것은 파생산업들의 발전과 더불어서 한국 방산계의 쾌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첨단 장비들의 국산화를 통해서 KF-X 전체 부품 중 65%를 국산화하는 데에 성공을 했다고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기술을 통해 전투기 플랫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KF-X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수가 된다면 전투기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KF-X 사양에 맞춘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도 개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투기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도 탑재되는 무기가 외산이라면 호환의 문제도 분명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수입 비용을 감당하기 또한 쉽지 않을 거예요. KF-X를 기본으로 여러 전투기의 범용으로 탑재가 가능한 여러 국산 무기들을 파생해서 개발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KF-X 개량 계획 중에 스텔스 전투기화가 끼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텔스 관련 기술은 RCS 면적, 즉 레이더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한 난반사 설계 기술의 증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스텔스 도료예요. 그런데 이 스텔스 도료는 여러 소재들의 복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 수준이 요구돼요. 또한 스텔스 도료를 보관하는
보관 기술도 함께 발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스텔스 도료를 가장 완벽하게 만들고 보관할 수 있는 기술과 창고를 가진 나라는 미국, 러시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술로 스텔스 도료를 개발해내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기술도 같이 개발해낸다고 한다면 국내 공중전력에 대한 스텔스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스텔스 도료가 아닌 스텔스 기능을 하는 필름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는 만큼 도료를 바르고 보관하는 그런 천문학적인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이죠. 만약 이것이 실제로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까지 성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스텔스 기술에 대한 비약적인 성장과 그리고 또한 기술의 모멘텀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하드 포인트는 총 12개소입니다. 주익 하부에 6개소가 장착이 되고요. 동체에 반매립 형태로 탑재 가능한 4개소, 그리고 동체 하부 2개소 등 약 7.7톤의 폭장이 가능합니다. 이 7.7톤이 굉장히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폭기 중에서는 최고 폭장량이라고 불리는 F-15 같은 경우에도 13.5톤입니다. 우리가 도입한 스텔스기 F-15A 같은 경우에는요, 약 5톤에서 6톤 사이예요. 그러니까 7.7톤이라고 하는 이 폭장량이 절대 작은 용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요 탑재 무기를 잠시 살펴보면요, 한국형 GPS 유도폭탄인 KGB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정밀 유도폭탄인 JDAM, 250파운드 정밀 유고 활공탄인 GBU-39, 정밀 유도폭탄 JDAM에 레이저 센서를 부착해서 정확도를 높인 내비게이션 폭탄인 GBU-54, 레이저 유도폭탄인 GBU-12 페이브웨이-2,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산탄인 CBU-105WCMD 등이 탑재됩니다. 미사일류는 독일에서 개발된 공대공 미사일인 아이리스-T, 그리고 유럽판 암람으로 불리며 준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기본으로 탑재합니다. 아직 미국으로부터 허가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세계 최고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공대공 미사일 AIM-9X와 AIM-120, 암람 등의 미사일이 탑재 예정입니다. 시제기 생산에 맞춰서 통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당국에서 쉽게 허가를 내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개발 중이고 앞으로 우리 채널에서 다룰 예정이기도 한 국산 공대공 미사일과 국산 상승단계 요격 미사일 등도 탑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산 공대지 미사일과 공대함 미사일까지도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개발이 완료된다면 준수한 한국 미사일 전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무기체계를 탑재하는 플랫폼으로서 KF-X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간에서는 KF-X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돌았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문제 제기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들은 다 5세대를 넘어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시대에 뒤떨어지게 4.5세대가 웬 말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KF-X를 폄하하는 세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전투기는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투기라는 플랫폼 안에서 스텔스 기술, 레이더 기술, 엔진 기술, 탑재 무기 기술들이 동반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가들이 자국 개발 무기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무기 하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방산의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방산도 하나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 갖춰진 플랫폼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방산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연습기인 T-50,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만든 경공격기인 FA-50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했죠. 그렇지만 본격 전투기 플랫폼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대공이나 공대지 미사일 기술도 아직까지 획득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제트 엔진 기술도 전무합니다. 이번 KF-X에도 G2의 엔진이 탑재가 되죠.
하지만 KF-X라는 준수한 전투기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이 기체의 사양에 맞춰서 제트 엔진 개발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개발 여정이겠지만 곧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들과 폭탄의 개발도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국산 공대지, 공대공, 공대함 미사일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이러한 것처럼 잘 만든 전투기 플랫폼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파생으로 해서 수많은 무기체계들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또한 양질의 무기체계로 개량이 되고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국내에서 A사 레이더 기술이 없었고 기술을 전수해 주기로 했었던 미국이 뒤통수를 치면서 비싼 값을 치르고 미국에서 A사 레이더를 도입해 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전투기 플랫폼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이 A사 레이더 개발도 함께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마침내 개발에 성공해서 시제품까지 출시가 된 상황입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생기면 수많은 파생 상품들이 개발이 되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KF-X의 개발이 얼마나 대한민국 무기사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난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공격기와 훈련기 제작 경험밖에 없는 한국이 바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도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6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것이 아직 기술이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발 허용만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인데 6세대 전투기 바로 개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결코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일본은 미국의 도움을 조금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체 전투기 플랫폼인 F2를 개발하는 데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전투기 개발 역량이 아직까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즉, 내재 역량을 키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5세대 KF-X의 개발 경험이 축적되고 축적이 되면 그 기술을 기본으로 해서 5세대, 6세대 전투기까지 기술을 파생시켜서 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번 KF-X 개발을 정석으로 꼭 차근차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꼭 성공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방산비리라는 똥이 KF-X에 튀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바른 방법으로 정도를 따라서 세심한 개발의 과정을 거쳐서 준수한 품질의 전투기 플랫폼이 개발 완성될 수 있도록 민, 관, 군이 힘을 합쳐서 KF-X를 성공리에 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상 대한민국의 모든 무기를 소개해드리는 웨폰 테크였습니다. 본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거나 조금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